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보건당국자들은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160만 명을 진단했다고 밝혔는데 이 검사받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금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 건수는 160만 건. 발표 시점인 미 동부 시간 5일 저녁 기준으로 미국 확진자 수가 33만 5천 명임을 감안하면 진단 키트로 검사받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를 밑도는 확진율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급증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어제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었는데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3만 3천 명. 3명 가운데 1명의 확진자가 미국에서 나온 셈입니다. 미 보건당국자들은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only. It is going to be shocking to some. It certainly is really disturbing to see that, bu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before it turns around. 주목되는 건 과연 그 이후엔 확산세가 꺾일 것인지 여부. 미 전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는 일주일이나 8, 9일 후에 전환점을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뉴욕주의 급증세를 꺾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가 정점에 도달했는지 여전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신규 입원이 다소 줄고 퇴원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게 좋은 뉴스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벅스 박사는 디트로이트와 뉴올리언즈 등 일부 감염 밀집 지역에서 최근 이틀간 감소 추세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급증세가 조만간 정점에 달한 뒤 꺾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일본도 확진자가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틀 연속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60%를 넘습니다. 긴급사태 선포를 더 이상 늦추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의 어제 확진자는 143명.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또 갈아치웠는데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60%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고이케 도쿄 도지사도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세대가 줄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또 내일부터 경증 환자들을 병원에서 호텔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적 감염에 대비해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전체로도 어제 하루 3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의료진 감염도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150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긴급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올림픽 연기로 가뜩이나 힘들어진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더 이상 늦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4만 3천여 건으로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번엔 유럽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사망자가 17일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스페인에서도 하루 사망자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여왕은 우리는 마침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자국민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어제 하루 사망자 수가 5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9일 427명이 숨진 이후 하루에 600에서 900명 사이를 오르내리다 17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4,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연속 4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Sono eventi che hanno contratto l'infezione 2 settimane fa, quindi questo vuol dire che un po' tutto il sistema sta portando a un rallentamento significativo della diffusione.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스페인에서도 사흘 연속 1일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률도 열흘 전 14%에서 어제는 4.8%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특별 연설을 통해 영국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윈저궁에서 녹화된 연설에서 우리는 마침내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가족, 친구들과 다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 사망자는 4,900여 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늘자 영국 보건장관은 정부의 이동 제한령을 무시한다면 야외 운동까지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인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신자 없이 미사를 집전하고 취약계층에게도 관심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입국 시에 증상 등을 거짓 신고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부산의 18살 유학생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을 모두 통과했고 26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데 방역당국은 사실대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감염고리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집단 발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이어져 고위험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대형 병원, 또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가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역조사 때 거짓 서류를 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지리정보 시스템 상황판을 이용해 중대본과 지자체 등이 3중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감시합니다. 스마트폰만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오늘부터 초중 고등학생을 포함한 2002년 이후 출생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입원 환자를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로 확대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일반 병원 입원 환자도 추가했습니다. 대리구매를 위해선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입원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451만여 명이 추가로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일요일인 어제 일부 교회에선 현장 예배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고발까지 한 사랑제일교회는 어제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는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문영교 기자입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 인력이 투입됐지만 예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예배 참가자가 몰려 외부 도로까지 차지했습니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배는 집회가 아니에요. 교회 측은 서울시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배는 방해한 거 500만 원 내놔. 우리도 고발했어.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예배를 강행하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 추산 1,200여 명의 신도가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 참석자를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목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추가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은 계속 고발을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한 교회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회에선 현장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발열 확인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보고 가신 거예요. 서울시청에 서기관 분들 들어가면은 열감지 해가지고 체크하고 이상 있는 분들은 별도로 빼가지고 체크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여의도 순복음, 소망교회 등 일부 대형 교회는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현재까지 241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비대면 진료를 늘리는 등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구에서 숨진 내과 의사는 확진 전이었던 환자를 진료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반 진료를 하다 감염된 겁니다. 이처럼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의료진은 66명, 선별진료소에서 3명,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32명 등 곳곳에서 의료진 2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원내 감염 내지 의료기관에 대한 방어, 전파 차단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진료가 확대됩니다. 감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전화나 화상진료 등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응급 환자는 응급실로 가기 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는 응급실 격리장소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들은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가기 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접촉 동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 인력의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 면회를 최대한 자제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 측의 감염 예방 조처에 적극 따라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병역 판정 검사 중단이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병무청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전국 병역 판정 검사 중단 기간을 일주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는 이달 17일까지 중단되고 20일에 검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도 뉴델리 지역 교민 221명이 대한항공 특별기를 타고 오늘 아침 6시 2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발열 검사 등을 받은 뒤 14일간 자가격리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별도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에선 어제 오후 기준으로 3,50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인회는 추가 귀국 수요를 조사해 2차 특별기 운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선 소식 알아봅니다. KBS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송파 을에선 1, 2위 격차가 2%포인트 차이의 접전이었는데요. 인천 연수 을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소수점까지 같은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곳곳이 접전입니다. 먼저 장혁진 기자입니다. 사선 중진과 앵커 출신 신인의 재대결 서울 송파을. 누굴 찍겠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통합당 배현진 후보, 박빙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최 후보가 51.2%, 배 후보가 33.8%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배 후보와 최 후보가 오차범위한 접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울에선 친문 핵심 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이른바 보수 표적공천 통합당 김용태 후보의 승부입니다. 응답자의 50.1%가 윤 후보, 27.7%가 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 오차범위 바뀐 22.4%포인트 차입니다. 무소속 강효식 후보는 7.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물었더니 윤 후보는 소속 정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김 후보는 소속 정당과 인물이 비교적 엇비슷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인천 연수을에서 3파전입니다. 특히 정 후보와 민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가 동일하게 각각 33.5%로 소수점까지 똑같게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22.6%로 오차범위 밖에서 뒤쫓는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정 후보가 32.7%, 민 후보가 40.6%였습니다. 진보 성향 후보들 간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그럴 거란 응답이 10명 중 7명 꼴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공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의정부 갑에선 민주당 오영환 후보와 통합당 강세창 후보, 무소속 문석균 후보가 맞붙습니다. 지지도는 오 후보 45.1%, 강 후보 28%, 문 후보는 7%입니다. 오 후보는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강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어서 접전 지역 4곳의 여론조사 더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갑과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선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역시 이 통합당과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었고 대전 중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여권의 대선 잠룡과 전 부산시장이 맞붙는 부산 진구갑.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더니 김영춘 43.7%, 서병수 35.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무소속 정근 후보는 10.4%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영춘 42%, 서병수 36%였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후보 단일화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권 잠룡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한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민주당 서필상 16.6%, 통합당 강석진 36.5%, 김태호 29.4%로 강 후보와 김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 다만 모름 무응답 비율이 30.3%였습니다. 통합당 지지자의 표심을 살펴봤더니 59.6%는 강석진 후보를, 35.2%는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선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민주당 허영 후보와 검사 출신 재선 의원인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맞붙습니다. 허영 45%, 김진태 38.1%로 두 후보가 역시 접전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허영 46.2%, 김진태 35.2%로 허 후보의 당선을 전망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구 현역 이은권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대전 중구. 민주당 황운하 46.8%, 통합당 이은권 34.8%로 황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황 후보가 12.9%포인트 더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확진자는 1,237명입니다. 이 중에 격리 해제된 사람은 60% 정도인 6,400여 명입니다. 이후에 늘어난 확진자는 잠시 후 방역본부의 공식 집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81명 늘었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 중에서 절반 정도인 40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입니다. 구분해서 살펴보면 검역 과정에서 24명이 나왔고요. 입국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16명인데 이 중에 1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의 확진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이 24명이고요. 인천과 경기 지역 합쳐서 수도권은 전체의 44%가량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14%로 확진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하루에 40여 명 이상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741명입니다. 이제는 전체 확진자의 7.2%로 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확산세 영향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외 입국 사례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유럽이 372명이고요. 푸른색의 미국 등 미주 지역이 264명입니다. 붉은색의 중국 외 아시아 역시 늘고 있는데 최근 태국과 필리핀 등지의 확산세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밤새 사망자가 더 늘었다고요? 네, 어제 방역 당국의 발표 이후에도 사망자가 3명 더 늘어서 지금까지 186명인데요.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치명률도 높아져서 현재 치명률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경향은 해외 각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70대는 7.5%고요. 80대 이상은 19.7%니까 5명 중에 1명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저질환자뿐 아니라 최근에는 흡연자 역시 고위험군에 포함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올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예년과는 다른 신입사원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도쿄도는 올해 채용한 신입 직원 1,600여 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취소하고 대신 고이케 지사가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今こそトドが一丸となってこの見えざる敵との戦いに打ち勝ってまいりましょう。 도쿄 오다구에 있는 수도공사회사입니다. 원래는 도쿄 내 여러 회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 입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습니다. 대신 조회에서 신입사원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役に立て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입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IT 관련 기업입니다. 신입사원 연수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신입사원들은 이 같은 온라인 입사식과 연수가 낯설지만 이번 경험을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서 활용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타이완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 당국이 규정한 사회적 거리는 실외 1m, 실내 1.5m입니다. 지하철과 기차역 등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범 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정인데 구체적 처벌 내용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타이완 철도 당국도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觉得疫情也没有减轻呢，大家还是要小心点比较好。 한편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타이완 장화현은 지역 내 모든 의료인의 가족들에 대해 해외 체류 여부나 감염자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 요청이 폭증하고 있어 민간 연구소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민간 연구소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려드는 검사 요청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소의 경우 16만 건의 검사가 밀린 상태입니다. In fact, their federal testing is slowed down because they throw it all at LabCorp and Quest, and they've got a huge backlog. Those tests are coming back in 4 to 10 days. 검사가 늦어지다 보니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정확히 어디로 확산되는지 제대로 알기 힘듭니다. I don't think that we're at capacity for testing, so we just don't know how big the epidemic is or how big it's going to get. 민간 연구소들은 현재 최선을 다해 검사 능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정부가 발표한 하루 10만 건 검사로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파리 6구의 한 약국 앞길 마당이 컨테이너, 대형 플라스틱통,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야외 실험실 같은 이곳에서 약사들이 모여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적합한 알코올 손소독제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고 분량은 턱없이 부족해지자 이 구역 약사들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7 ou 8 fois plus de demandes que ce qu'on est capable de faire. On fabrique à peu près 10 000 litres par jour. On a facilement 70 000 ou 80 000 litres par jour de demandes. On n'est pas capable de satisfaire tout le monde. 이렇게 야외에서 생산된 손소독제 10,000리터는 병원, 노인시설, 구급대, 소방대 등을 위해 먼저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Surtout qu'on n'est pas fourni ni en masque, je veux dire le b.a.-ba, quoi, le minimum requis. Et c'est vrai que les gens ils comprennent pas. Moi-même, c'est dommage qu'il y ait plein de contamination pour juste la base. 약사들은 당분간 더 많은 양을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량과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희야. 윤효진입니다. 하나, 둘, 셋. 투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이 없다.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웃음을 표현한 거예요. 뭐 많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도 그러면은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5일 날 실시되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꼭 투표할게요.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날씨의 특징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져 추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20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갈수록 건조주의보 지역이 경보로 단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결국은 비가 좀 내려야 메마른 날씨가 해소될 텐데요.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상태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9시 30분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